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블랙스톤 관련 소식인데요. 최근에 이제 블랙스톤에서 이제 캐나다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블랙스톤이 캐나다 토론토에 첫 사무실을 열었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캐나다의 투자를 늘려갈 거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이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캐나다에 물론 투자한 사례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2018년도에 그 코어 플러스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를 활용해서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던 산업용 니츠 퓨어 인더스트리얼 리얼 에스테이트 트러스트를 이제 38억 달러에 인수한 사례가 있고요. 뭐 여기에 더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첫 사무실을 열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 블랙스톤이 캐나다를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장기적인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높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나딘 매지라고 이제 블랙스톤의 미주 부동산 헤드가 이제 최근에 어떤 현지 언론과 했던 인터뷰를 보면 캐나다의 인구 증가가 이제 미국의 5배에 달하고 매우 긍정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투자를 늘려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 인구가 올해 4천만 명에 도달을 했고 그리고 특히나 7월 1일까지 기존 7월 1일 기준으로 기존 12개월 동안 캐나다 인구가 120만 명이나 증가를 했는데 이 1957년 이후에 1년간 최대치로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고성장하는 이제 크게 빠르게 늘어나고 인구 증가 또 이에 따른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 섹터에 대한 어떤 전망도 잠깐 이 현지 언론에 언급이 됐는데 일단은 이제 블랙스톤 같은 경우 물류센터를 최우선 섹터로 볼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나딘 매지 미주 부동산 헤드가 했던 얘기도 보면 공급이 둔화되고 전자상거래 보급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 섹터에 대한 펀더멘털이 어느 곳보다 탄탄하다고 강조했고 현재 이제 블랙스톤의 어떤 캐나다 부동산 자산 중에 80에서 90% 정도가 물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물류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할 것 같고요. 임대주택 역시 이제 블랙스톤이 주목하는 섹터입니다. 특히나 이제 캐나다 멀티 패밀리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미국에서는 사실 단독주택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캐나다 쪽에서는 단독주택보다는 멀티 패밀리, 이 임대형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특히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이제 주택 문제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보면 물류센터와 이제 멀티 패밀리 외에도 블랙스톤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역시 주목하고 있는 섹터이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캐나다 오피스 시장도 미국과 비슷한 상황,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공실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캐나다 오피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투자 전략으로 보면 이제 상장 리츠도 이제 블랙스톤이 주목하고 있는 투자처 중에 하나인데 실제 블랙스톤은 최근에 이제 상장 리츠 자체를 인수하는 사례가 되게 많았죠. QTS 리얼티 트러스트 같은 데이터 센터 이제 리츠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작년에 이제 아메리칸 캠퍼스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스튜던트 하우징 미국을 대표하는 스튜던트 하우징 상장 리츠였죠. 이 리츠를 인수해서 상장 폐지하기도 했고 특히 최근같이 이렇게 어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는 상장 리츠 가격이 이제 부동산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받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블랙스톤의 어떤 대규모 펀드를 감안하면 이를 활용해서 이런 상장 리츠를 통째로 인수하는 어떤 이런 전략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이제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캐나다에서 이제 캐나다와 이제 미국에서 이런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트리콘 레지던셜이라고 이 리츠에 투자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최근에 이 캐나다 말고 이렇게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호주인데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이민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인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또 일본의 어떤 간사이 전력이라고 이 간사이 전력의 자회사인 부동산 개발 회사가 호주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이제 현지 호주의 디벨로퍼 레거시 프로퍼티란 곳과 함께 시드니 근교에서 택지 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할 예정이기도 하고 또 앞서서도 이제 보면 또 2019년에도 시드니 근교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간사이 전력의 자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일본 자체가 지금 보면 인구 감소로 시장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늘려갈 거고, 특히나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70% 차지할 정도 컸는데 그 외에는 이제 아세안 국가가 20%, 호주가 이제 10%였는데요. 오는 2028년까지는 이제 미국 비중을 좀 줄이고 50% 줄이고 호주를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고, 또한 기존의 주택 개발 사업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물류센터 개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최근에 이제 큰 손들 사이에서 호주도 상당히 이제 많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도 또 최근에 이제 호주에 스튜던트 하우징을 첫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싱가포르 투자청이라든지 뭐 ESR, 뭐 블랙스톤 이런 뭐 많은 회사들이 호주에 투자를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캐나다와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적인 요인이 있죠. 결국 이 인구 증가하는 어떤 메가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보고 매크로적으로 이제 좋다고 보고 이제 투자를 많이 늘려가는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사례들을 보면 사실 한국은 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이게 보면 최근에 이제 한국의 어떤 뭐 낮은 출생률에 대해서 이제 한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이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한국의 어떤 낮은 출생률 자체가 거의 이제 상식 같은, 글로벌리 상식 같은 이런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낮은 출산율이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한국에 대한 전망을 좀 어둡게 하는 부분이 하기 때문에 이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를 보면 좀 한국 상황이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이상으로 인구 증가에 베팅하는 블랙스톤과 일본의 부동산 개발 회사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